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 시작이 됩니다. 통합당은 국회 의사일정 복귀를 한다고 발표를 했죠. 국회 정상화 첫날이 오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임시국회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처리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오늘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 여러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윤희숙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희숙입니다. 예, 윤희숙 의원께서는 저희 시사본부 처음 찾아주셨는데 제가 소개를 좀 드려보면 경제학 박사 출신의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지내시다가 지난 총선 때 영입되신 분입니다. 경제 전문가신데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시사본부 청취자 여러분 윤희숙입니다. 모두 건강한 여름 되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그 국회 안 들어가셨잖아요. 통합당 의원들께서.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제 국회 복귀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의사 일정에 오늘부터 지금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오늘부터 의사 일정에 참여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상임위가 네네. 지금 국회 의장으로 인해서 이제 강제 이제 보임됐다 이런 입장인데 네. 지금 그 상임위 다시 조정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 지금 예. 당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강제적으로 배정된 것은 윤희숙 의원께서는 어디에 배정되셨어요? 저는 기재위 됐어요. 기재위에. 네. 그럼 혹시 원하시는 상임위도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것은 기재위 말고 다른 곳일 수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재위예요. 한데 이제 이게 또 당내 여러 가지 배분들의 차원이 좀 남아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럼요.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일단 강제 배정됐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과 별도로 당내에서의 의사결정이 존중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 개인의 선호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35조 1,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 전문가로서 할 얘기가 많긴 한데 네. 그거보다는 일단 이것을 문 대통령께서 한 나흘 안에 통과시키라고 하셨고 네. 그것도 문제고 그것을 들은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걸 또 그대로 지켰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청와대 출장소라는 비난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35조라는 액수를 통과시키면서 예.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좀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통합당 차원에서는 국회 복귀해서 사후에 여러 가지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의사가 있으세요? 지금 와서 이것을 또 조정하기는 지금 절차상 그게 쉽지는 않고요. 예. 통합당 입장에선 이 집행을 감시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감시하는 것이 남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집행 과정에서의 감시가 필요할 그렇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윤 의원께서 김종인 비대위의 경제혁신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통합당의 경제혁신위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있습니까? 네, 경제혁신위는 사실은 우리 총선 이후에 꾸려졌고요. 네. 주 목적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 이것이 사실 주요 사명입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일의 범위를 획정하고 있고요. 그것은 앞으로 한 달 정도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통합당 안팎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 간의 경제 철학이 다르더라. 이런 평가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다릅니까? 저도 이번에 우리 비대위원장님을 처음 뵀는데 네. 보니까 이분 스타일이 네. 일을 맡겨놓고 세세하게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장들을 발탁하고 네. 위원장들한테 일을 맡기신 다음에는 가져와 봐라, 내 생각은 이렇다, 이런 것을 전혀 안 하셔요. 네. 그래서 호흡이 맞을 필요도 별로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했을 때 특히 네네. 이제 기본소득 이슈가 불거졌고 네네. 김종인 위원장이 이 기본소득을 언급하셨습니다. 이때 네네. 통합당에서 이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니까 좀 낯설다라는 입장도 있었는데 윤 의원께서는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통합당에서 이 기본소득 얘기가 나왔을 때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네. 취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총선 다음에 이 얘기가 불거져 나오면서 이게 약간의 총선에 대한 반동이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고 네. 이번 총선은 사실은 고무신 선거라고 얘기될 만큼 돈이 많이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푼 쪽에서는 이렇게 풀면 앞으로도 된다라고 자신감이 있었고 네. 돈을 풀 입장이 아니었던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도 돈 푸는 약속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요. 네. 그렇게 돈 푸는 그 약속의 전쟁으로 가면 저는 우리 당은 필패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당은 그동안의 60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당히 뭐랄까요, 세계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뭐 미래에 대한 책임, 재정의 건강함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굉장히 설득했던 당이고 그게 우리 당의 사실 장점이거든요. 네. 그것을 저버리면 그리고 같이 돈 푸는 얘기로 가면 우리 당은 필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와서 보면 우리 당이 그 이슈를 던진 다음에 사회 각지에서 상당히 진지한 논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 네. 목표가 뭐냐, 부작용이 뭐냐 이러면서 상당히 진지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는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사회적인 진화가 또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거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입장을 제가 그럼 직접적으로 여쭤본다고 하면은 기본소득 도입에는 반대의 입장이시네요. 아닙니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예. 지금 우리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 변화 속에서 만약에 일자리가 대부분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기본소득은 불가피할 거라고 모두 다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래가 온다면. 근데 문제는 그런 미래가 지금이냐? 여기서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지요. 저희 혁신위원회 안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양쪽의 의견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가 혁신위에서 아직 이 얘기가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소득이라는 것의 기본 정신은 모든 국민이 이 사회에서 각자의 몫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존중받아야 된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그 사회에서 본인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기회를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거기 완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보장받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방식이 가능하냐. 저 같으면 지금 여러 나라에서 있었던 실험을 보면 핀란드식 실험이나 캐나다식 실험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복지체계 안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모질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건 없이 그 혜택을 주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관찰한 거죠. 저는 그 두 가지에다가 우리나라의 특성을 좀 가미하면 지금도 좀 괜찮은 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김종인 비대위 경제혁신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시기 때문에 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여러 경제 부분에 대한 내용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구하기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이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그 청년 세대를 위해서 노동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노동개혁은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전방위적인 내용이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노동개혁은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제도들이 모두 우리가 잘 살던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80년대, 70년대, 80년대 일자리는 많고 사람은 모자라던 때 만들어져서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한번 일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하면 이 근로자들을 우리 회사에 지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주 안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노사가 굉장히 대립했고 그 과정에서 노조의 영향력이 폭발하던 80년대 이후에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연공급이라는 임금체계입니다. 이 임금체계라는 것이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계속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일자리가 모자라서 사람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 시대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이런 연공급 같은 것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제도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번 자리를 잡으면 계속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근데 일자리는 줄었잖아요. 이제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한번 들어간 사람들이 절대 자리를 비키지 않게끔 노동시장 제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좀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세대이든지 상관없이 서로 좀 합리적인 룰에 따라서 경쟁하도록 네.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노동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이 우리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해서 들어갈 데가 없이 지금 몇 년씩 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선 세대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특히 좋은 일자리를 잡은 사람,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은 정말 철밥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네. 내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공정하지 않죠. 공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연계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인국공 사태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사건 맞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좀 우스꽝스러운 사건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인국공 같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공기업이 이 기존의 정규직 수가 1,400명이었는데 이번에 2,100명 정도가 정규직이 됐어요. 네. 그 이유는 별게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께서 1호 사업장으로 방문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대통령 방문 날짜 전하고 후에 그 채용 절차까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젊은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50이 넘었는데도 사실 저도 젊은이들의 마음에 10분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전제군주적인 네.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이제 그런 문제라면, 두 번째는 젊은이들이 화내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성실하게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정규직을 돌렸으니 본인들의 취업기가 줄어든 게 아니냐 했을 때 정부의 대답은 없어요. 그냥 올해 정해진 채용 절차를 진행할 거다라는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 이렇게 많은 정규직을 한꺼번에 돌렸으니 인건비가 통제된 공공부문에서 취업문이 닫히게 될 거라는 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솔직하게 무슨 입장인지를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죠. 네. 이 두 가지 문제는 사실은 젊은이들에 대해서 뭔가 이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어요.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지금 인천공항공사 얘기를 종합해 보면 노동 유연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자유로운 어떤 고용이라든가 해고 이런 것들이 되면 좀 쉬운 해고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을 상대 쪽에서는 제기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노동 유연화 얘기는 사실 오랫동안 있었던 얘기고요. 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사실 굉장히 경직적인 상층 한 200만 정도의 근로자하고 나머지 한 1,800만 정도의 근로자는 사실 유연성이 굉장히 높은 노동시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다, 비경직적이다 이런 얘기는 노동시장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체 노동시장이 유연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 윗단에서 아주 좀 뭐랄까요, 굉장히 상층 근로자들에게 네. 유연화가 너무 많이 되면 쉬운 해고가 가능할 것이냐? 저는 그거는 아주 먼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부문이나 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실상의 철밥통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구멍을 내서 젊은이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숨구멍을 내주는 것이 지금 당면한 과제이지 네. 뭐 쉬운 해고까지 걱정한다는 건 저는 지금 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인국공 사태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비정규직 제로라는 이 정부 특유의 정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좀 허황된 얘기냐면 예. 전 세계에서 이런 목표를 가진 나라는 아무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규직이라는 것이 회사 사정이 나빠져도 인원 조정이 안 되는 근로자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굉장히 이게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비정규직을 어느 정도 규모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비정규직 제로라고 국민들한테 이미 슬로건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무리수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인국공 사태는 사실은 본질적이고 구조적으로는 그 문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경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예.
윤 의원 지역구가 서울 서초 갑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야말로 이제 강남 3구에 해당하는 집중적인 곳으로 되는데 최근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저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느끼는데 네. 본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을 갖고 지금 계속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인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현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투기꾼 잘못이라고 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투기꾼이 얼마나 있는지는 별도고 이 투기 세력이라는 것이 시장 가격을 가끔씩 쳐 올릴 수도 있고 쳐 내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유형의 집에 살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것이 지금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을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집을 갖고 싶은 중산층들이 있는데 서울 도심에 또는 서울 안에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잔뜩 규제하고 있는 정부가 왜 이렇게 다른 수단을 가지고 다주택자, 투기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계속 그 딱지를 붙이면서 뭔가 도덕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노영민 실장이나 문 대통령 아드님 같은 경우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집을 좀 시세가 나쁘지 않을 때 팔았으면 좋겠고 그러저런 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마찰 요인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은 지금 이렇게 계속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유형의 집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각종 규제를 풀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시장의 문제를 관찰하면서 가끔씩 세제나 금융정책을 가미하는 것이지 무조건 공급을 억누르면서 사람들의 수요를 억누르는 방식으로는 저는 지금 이번에 나타난 사건을 보면 지금의 사태를 보면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뭘 더 강하게 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면 통합당 내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준비 중인 법안이라든가 대책 같은 게 있으면 끝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저처럼 제가 지금 경제혁신위원회를 맡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 특위가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종합적이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안들을 이제 계속해서 발표가 될 거예요. 예, 구체적인 안들이 발표가 될 때 다시 좀 모셔서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그분은 다른 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의 경제혁신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오수미 리포터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